최근에도 그래서 니들샷 핫하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타게 되면 나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뒤집어지거나 뭐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해서 오시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피부 좋아지고 싶으시죠? 그래서 피부 좋아진다고 하는 뭐 비싼 화장품, 요새 이제 유행하는 홈케어 기기들,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시고 정말 피부가 좋아지셨나요?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무리 좋은 무언가를 피부에 한다고 한들 나쁜 습관을 매일매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뭘 해도 피부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런 작은 습관들 때문에 내 피부가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 내용들은 정말 간단하고 냉장고나 세면대 같은데 잘 보이는 데다가 붙여놓으시고, 제가 장담하는데 같은 나이대 친구들보다 정말 10살 이상이 젊어지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최악의 습관들, 저희가 병원에 오시는 이제 저희 병원 고객분들한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조금 잔소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 만지고 있을 테니까 진짜 그래, 꽁트처럼. 별로야? 잠깐! 원장님, 네. 지금 피부에 지금 손 대고 계시죠? 바로 이런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하는 습관이 안 좋은 습관이죠. 우리 손에는 수많은 세균도 살고 있고,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 계속 만지다 보면 세균들이 묻어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해칠 수 있다.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그 트러블이 있는 자리를 또 만지면서 또 다른 트러블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눈에 띄다 보니까 짜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점점 악화되는 고리를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우리 트러블 같은 게 올라와서 많이 신경 쓰인다 하더라도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병원에서 소독도 안전하게 잘 되어 있는 환경에서 무균적으로 압출을 한다거나 또 트러블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팩하는 습관. 물론 전제가 있어요. 처음에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얼굴에 팩을 이렇게 덮어 씌워놓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이게 5분, 10분, 15분 시간이 계속 흐르면 팩이 마름과 동시에 피부에 있는 수분도 같이 마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보습 효과를 가지려고 이 팩을 하게 된 건데, 오히려 내 피부의 수분은 실제로는 더 떨어지게, 극단적으로는 주무실 때 이제 요 팩을 붙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팩 중에 하나가 에센스 한 병이 다 들어간 팩이다 라고 해서, 이게 세기변에서 완전히 마르면 이게 내 거에 다 흡수됐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한창 홍보를 했던 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잘못된 상식이죠. 저희도 지금 병원에서 팩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팩을 만들 때 소재나 그다음에 팩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고르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지, 어떤 팩을 한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콜라겐 팩이든 뭐 기능성 팩이든 뭐 미백 팩이든 뭐든 이걸로 인해서 대단히 피부가 개선되고 대단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그래서 팩은 하고 내 얼굴에 발랐을 때 크게 트러블이 생기지 않는 팩을 사셔서 짧은 시간 어느 정도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팩을 떼고 그대로 주무시는 게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팩이라는 것 자체가 밀봉요법이라고 해서 피부의 그 흡수율을 이제 올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통은 한 15분 정도 안쪽으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뭐 유튜버 혹은 더 유명한 연예인, 뷰티 쪽으로 잘 아시는 분들이 뭐 어떠한 거를 하면 좋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타입마다도 너무 다르고 만들어진 효과들이 다를 수가 있는데, 마냥 또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았다라고 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루틴을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 하시면 본인에게 맞지 않는 안 좋은 영향이 좀 미쳐질 수 있기 때문에 마냥 따라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주어진 것들을 전부 100이라면 100을 다 따라하기보다는 처음 몇 단계를 좀 해보고 내 피부에 크게 자극이 없고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조금씩 더 늘려보는 정도. 처음부터 모두 따라한다면 피부가 뒤집어지거나 안 좋은 영향이 이미 노출되었을 때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거죠. 제 기억에 고현정이라는 배우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절대 히터를나 에어컨 바람을 얼굴에 직접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피부과에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얼굴에 이걸 직접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거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어컨 바람 얼굴로 맞지 않기, 뭐 이 정도는 따라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을 써서 바르고 뭐 세안하는 건 어떻게 하고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것들을 피하시는 게. 최근에도 그래서 니들샷. 최근에는 그래 리들샷인가요? 리들은 수수께끼 아니야? 근데 리들샷이라고 하는 거 핫하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타게 되면 나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때 뒤집어지거나 뭐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해서 오시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좋죠. 환자분이 더 늘어나니까 좋아요. 좋긴 하지만 이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리 좋은 제품도 적절한 용법, 적절한 피부 타입에 맞춰서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피부는 단면이 아니라 양면이잖아요. 설마 또 장 얘기인가요?
중요하죠. 왜냐면 피부라는 조직은 하나의 이런 우리 껍데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소화 점막들도 다 피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밤샘 근무를 한다거나 뭐 야근을 한다거나 혹은 피곤하고 이랬을 때 다음날에 피부에 트러블 같은 거 올라오거나 뒤집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소화 점막과 제일 관련된 것들을 먹는 습관이다 보니까 맵고 짠 음식 같은 거 혹은 자극적인 음식 혹은 뭐 술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섭취하고 나서는 소화 점막 자체의 건강이 깨지고 그렇게 깨져 있는 환경에서 장내 세균의 균형이 파괴가 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소화 점막 상태에서는 당연히 피부에 트러블을 만들거나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안 좋은 식습관들 이거는 바로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맵고 짠 거랑 야근하는 거랑 스트레스 받고 술 마시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좋은 질문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교정할 수 있는 습관들이 있고 교정하기 어려운 습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런 생활 패턴이 있다거나 직장 생활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교정할 수 없는 습관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일 때 대표적으로 그러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물질 바로 항산화제. 항산화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피부에 닿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마치 에어백처럼 피부 안에 돌아다니는 염증 반응 혹은 산화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제를 뭐 섭취하는 것도 좋고 수액으로 맞아주면 더욱 좋겠고. 그래서 뭐 저는 전날에 좀 과음을 하거나 피부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많이 누워 계시죠? 병원에 와서 바로 맞습니다. 항산화제를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또 이제 골라서 굉장히 그래서 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많이 보시는 편이죠. 아 그럼요. 잠이 안 옵니다. 건강이 너무 좋아져서. 자 다음은 저는 얼굴에 뭔가를 자꾸 바르는 행위들 화장품을 바르는 거 여러 가지를 잔뜩 바르는 거가 가장 안 좋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병원에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꽤 많이 옵니다. 여드름 흉터나 뭐 여드름이 심하게 있는 친구들이 오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뭐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이다 혹은 자기의 흉터나 여드름 붉은증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뭐를 너무 많이 바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우리 모공을 막아서 안에 각질들이 쌓이면서 생기는 그런 게 원인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더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이거는 나쁜 습관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피부에 좋지 않은 습관 혹은 매일매일 하는 것 중에 좀 안 좋은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장하는 거가 사실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화장을 하게 되면 결국 한두 개만 바르는 게 아니잖아요. 베이스도 하고 그 위에 뭐 파운데이션, 파우더 뭐 이런 것들 바르고 선크림까지 또 바르고 여러 가지들을 바르고 나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집에 와서 이중 세안을 하게 되죠. 오일 같은 걸로 이제 화장을 좀 닦아내고 폼 클렌저를 사용해서 빡빡 닦아내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 또 두껍게 화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이 사실 피부 건강을 좀 악화시키는 아주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안할 때 그래서 이중 세안도 말씀하셨지만 기계적인 장벽을 자꾸 무너뜨리는 행위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빡빡 문질러서 뽀드득 소리 날 때까지 세안을 한다거나 혹은 또 약산성 계면활성제라고 산성 세안제들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게 이제 너무 피지 분비량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화장을 두텁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세안할 때 pH가 좀 변동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피부의 결과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고 그리고 세안한 이후에도 어차피 우리가 스킨토너 같은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부에는 어느 정도의 그 약산성 효과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피부 화장을 좀 두텁게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피지 분비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면활성제, 약산성 세안제만을 너무 고집하는 건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습관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습관입니다. 모든 영상에서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얼굴에 여러 가지 멜라닌 색소 병변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 피부가 자꾸 늙습니다. 광노화라고 흔히 부르는 건데 혈관도 확장돼서 얼굴이 불긋불긋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피부도 계속 두꺼워지죠.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일종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자외선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다면 내 피부가 당연히 건강해질 수 없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항상 보습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세안한 이후에 바로 보습제를 좀 발라서 피부에 건조함이 있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습제를 잘 충분하게 바르지 않는다거나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노출한 이후에 이제 보습제를 바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가 건조함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부 장벽에 균열이 생기고 외부에 어떤 자극들이 됐을 때 알레르기 항원이 될 수도 있고 피부에 안 좋은 물질이 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습제를 항상 잘 발라줘야 된다.
한 가지 더 안 좋은 습관을 잡자면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물로 가볍게 세안을 해주거나 그런 것들은 특별히 피부에 자극이 되진 않는데 뜨거운 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장시간 노출되는 그런 사우나를 한다거나 혹은 목욕도 20분 이상 이렇게 하게 되면 피부는 건조해지거든요. 피부에 어떤 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닿았을 때는 피부가 촉촉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 건조한 결과를 낳게 돼요. 이제 우리 피부에는 원래 유분이라고 해서 피부의 보호막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계면활성제라는 이런 성분들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주고 제거가 되고 난 상태가 유지가 되면 피부는 점점 날이 갈수록 건조해지는 거죠. 목욕을 할 때도 20분 이상 이렇게 노출하면서 해주는 거는 결국에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특히 노인분들 조금 50대 60대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유 없이 가렵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의 특징적인 어떤 잘못된 습관을 보면 매일 샤워하시고 뭐 바디로션이라든지 그런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고 그랬을 때 문제들은 피부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가려움도 유발하고 안 좋은 질환들에 많이 노출되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은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는 이거 다 안 하고 있고 다 잘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피부가 안 좋아.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 오셔야죠. 네, 병원을 좀 찾으셔서 자신의 어떤 피부 타입도 좀 확인해 보고 뭐 본인도 몰랐던 그런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번씩 좀 진료를 받아보시면 더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원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